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빗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바람이 분다. 시린 한기 속에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 끝에서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내게는 소중했던 찬물을 우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내게는 정금 같았던 추억에 담겨져 있던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93살의 남자가 있었다. 노년에도 영자 신문을 읽고 교회 카페 게시판에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이었다. 유튜브에 이스라를 검색해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어플로 나의 라디오 방송을 찾아듣는 노인이기도 했다. 그가 아직 걸을 수 있었을 때 짧은 산책을 함께 한 적이 있다. 걸을 수 없게 되고 나서는 침대에 누운 그의 손을 꼭 잡고 도란도란 대화했던 기억이 난다. 그의 이름은 동원이고 동원은 내 오래된 연인이자 친구인 하마의 할아버지다. 하마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동원과 나는 비슷한 이들이었다. 계절에 한 번씩 동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곤 했다. 할아버님, 어느덧 가을이에요. 잘 지내시나요? 파주에서 삽교로 안부를 전해요. 그럼 한나절 만에 정갈한 답장이 돌아왔다. 사랑하는 쓰라. 나는 나의 손자가 쓰라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사실에 만족한단다.
세상에 있는 복 몽땅 받아라. 세상에 있는 복을 몽땅 받으라니 어디에서도 못 들어본 축복의 말이었다. 가끔은 내 낭독 방송을 듣고 짧은 후기를 보내주시기도 했다. 풍부한 언어의 잔치상이구나. 성탄절의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맞은편에 앉은 하마와 나란히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면 동원은 답장했다.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내가 만나본 할아버지 중 가장 단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1929년에 태어나 2021년 여름까지 살았다. 장례는 충남 예산에서 치러졌다. 늦은 저녁 서울에서 강연을 마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다. 가는 길이 어두컴컴했다. 인적 드문 시골길을 달리자 벌판 위에 덩그러니 지어진 장례식장이 보였다. 남루한 곳이었다. 자정 넘어 도착한 터라 식장은 조용했다. 상주들도 잠에 들고 육개장과 편육과 꿀떡 또한 회색 식기 안에서 식어 있었다. 오직 두 사람이 지키는 빈소. 하마의 아버님은 주무시고 하마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 동원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그가 은퇴했을 무렵,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과 해외 파견 생활을 겪고 돌아와 고향에 정착했을 즈음에 찍은 사진 같았다. 사진 속 동원은 중년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단호한 인상이었다. 꾹 담은 인매가 조금은 고집스럽게 느껴졌다. 그 얼굴에서 하마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마는 언제나 부드러운 인상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상복을 입은 하마가 다가왔다. 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걔의 옆 얼굴을 매만졌다. 슬퍼 보였고 지쳐 보였다. 그 와중에 검은 정장을 입은 태가 멋졌다. 이마 위로 서너 가닥 흘러내린 잔머리도 멋스러웠다. 예쁘네. 내가 말했다. 사실 우리는 얼마 전에 헤어졌다. 각별한 사이라는 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동원은 우리가 헤어진 걸 모른다. 아마 쭉 사귀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라고 짐작하셨을 것 같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마를 좋아하지 않는 나를 상상하기 어렵다. 연애가 끝나도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도 그럴 응원할 것이다. 그로부터 무언가를 보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동원의 영정사진 앞에 설 수 있다. 동원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할아버님, 편안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주어 기도했다. 멀리서도 하마를 사랑해 주세요. 마르지 않는 용기를 주세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눈을 떴다. 하마가 나를 보고 있었다. 배고프지?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하마는 접시에 떡을 넉넉히 덜어왔다. 나는 미리 챙겨온 과일과 옥수수를 가방에서 꺼냈다. 평소에도 고기를 먹지 않지만 장례식장에서는 더더욱 내키지 않았다. 누군가의 살 아닌 것으로 허기를 달랬다.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나를 하마가 바라보았다. 나도 그런 하마를 바라보았다. 허전하고 쓸쓸한 얼굴이었다. 동원이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낼 때 하마는 종종 그와 통화를 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저 하마예요. 인사하고선
꼭 다정하게 덧붙였다. 할아버지 손자요. 혹시나 흐려졌을지도 모를 동원의 기억에 초롱불을 켜듯이 그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당신의 벗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리던 하마. 하지만 당신이 거기에 얻게 된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조용한 하마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식당의 2층에는 유가족들을 위한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너무 외진 곳이라 근처에 모텔도 없고 내일 아침 일찍 발인도 봐야 하니까 그곳에서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다. 정말이지 낡고 오래된 방이었다. 둘이 들어가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었다. 하마가 얇은 이불을 깔아주었다. 형광등을 끈 뒤 달고 다른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웠다.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지난 몇 년간 우린 온갖 방에서 함께 자보았다. 마포구의 월세방에서 수도 없이 함께 잤고 강릉과 영월의 숙소에서도 제주의 캠핑카에서도 함께 잤으며 파리와 호이안의 호텔에서도 함께 잤다. 그런데 왠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병원에서 함께 잔 밤들이다. 하마는 종종 크게 아팠다. 간이 침대에 머물며 하마를 돌본 나날은 언제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통증이 어찌나 심했든지 하마는 밤이 되어도 쉬이 잠들지 못했다. 걔가 겨우 잠들 때까지 얼굴과 머리칼을 한참 매만져 주었던 게 생각난다. 입원이 길어진 사이 하마의 머리는 많이 길었고 며칠간 못 감아서 머리에 기름기가 흘렀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뾰족뾰족 자란 수염도 문제가 아니었다. 수술 후유증을 이겨내는 큰일에 비하면 말이다. 따뜻하게 적신 수건으로 그의 온몸을 세심히 닦으며 연신 말했다. 내가 옆에 있어. 남은 인생이 아직 길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아. 그때 나는 고든 자세로 병실과 복도를 씩씩하게 걸어 다녔다. 두 평도 안 될 침대 주변을 말끔히 치우고 깨끗이 세수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로 지냈다. 누추하고 어려운 곳에 있을수록 그래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간병하느라 3년이나 병원에서 살았다. 할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얼마나 정성껏 매만지고 시켰던지 할아버지 몸에서는 거의 윤이 났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계속 가고 싶어지는 게 삶이라고 생각했다. 소독약 냄새가 밴 좁은 침대에 누워서 하마와 내 삶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랐다. 지금 여기 장례식장의 2층은 우리가 함께 누워본 곳 중 가장 남루하고 누추한 방이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였다. 창밖에서 늦여름 바람이 불어왔다. 하마가 말했다. 달이 엄청 밝아. 돌아 누워보니 헤어진 애인의 얼굴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불 꺼진 방에서도 다 보였다. 친근한 채취 때문에 금세 졸음이 몰려왔다. 눈을 감은 채로 내가 물었다. 나 가끔 피곤하면 코 골잖아. 싫지 않았어? 하마가 대답했다. 한 번도 안 싫었어. 내 입꼬리가 씩 올라갔다. 몇 초 뒤 하마가 짐짓 화난 척을 하며 물었다. 새로 만나는 애가 혹시 뭐라고 해? 그거 가지고? 나는 푸하하 웃으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되물었다. 뭐라고 하면 어쩔 건데? 하마는 웃은 채로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어쩌겠어. 그러고선 아주 그냥 세게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멀리 가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꽉 껴안아 보는 듯한 뽀뽀였다. 마중 말고 배웅을 위한 입맞춤. 그런 개가 좋아서 괜히 크게 불러보았다. 야, 친구! 그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야, 나랑 헤어지네. 그러자 그도 피식 웃었다.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가 갑자기 노래를 시작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그것은 윤복희의 여러분. 너무 비장해서 평소라면 부를 엄두도 못 낼 노래였다. 과장된 내 목소리에 하마가 또 섰고 나는 계속했다. 나는 너의 친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우리 둘뿐인 장례식장 2층에 내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거기까지 부르고 나니 어쩐지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닌데. 분명 웃기려고 시작했는데. 나는 너의 기쁨이야. 주책맞게 목이 메었다. 진심으로 너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였다. 가사들이 입 밖에 나오자 모를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우정의 노래인지 불러보기 전엔 진짜로는 알 수 없는 마음이었다. 하마와 나 사이의 마지막까지 남을 문장이 그 노래에 있었다. 나는 너의 친구야. 그것이 연애보다 오래가는 무언가라는 걸 둘 다 알았다. 하마가 내 등을 쓸어주었다. 동원이 죽고 없는 세상에서 나란히 달빛을 받으며 잤다. 우리는 헤어졌지만 그건 고작 연애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연애 이후에도 우정은 계속될 것이다. 연애 이전부터 있던 것이니까. 네가 서러울 때 눈물이 되겠다는 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벗되겠다는 게 얼마나 긴 약속인지를 그날 새벽에 배웠다. 발인 예배는 아침 일찍 시작됐다. 동원의 이웃집에 살던 할머니들이 찾아와 찬송가를 불렀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노래 사이사이 서글프게 흐느끼는 할머니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동원이 40년간 다닌 교회 신도들이었다. 다 비슷한 노인처럼 보여도 그들과 동원 사이엔 나이차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동원은 몹시 젠틀한 교회 오빠였을지 모른다. 일요일마다 동원을 만나는 게 잔잔한 기쁨이었을 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으며 동원과 나눴던 대화를 생각했다. 한 달 전에 통화해서 나는 물었다. 할아버님,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동원이 기억을 더듬는 소리가 들렸다. 요양병원 침대에서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을 것 같다. 몇 초 후 그가 희미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프랭크 시나트라를 좋아했지. 마이웨이. 자주 들었어. 나는 조금 놀라면서 약속했다. 그러셨구나. 제가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그게 동원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정말로 불러드렸다면 좋았을 것이다. 임종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는데 내가 노래를 미루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 찬송가가 끝나자 하마가 영정사진을 들었다. 하마의 발치에는 동원과 합장하기 위해 고이 모셔둔 할머님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식구가 적은 장례라 그것을 들 손이 부족했다. 망설이지 않고 얼른 가서 소중히 안아들었다.
동원의 영정사진을 든 하마와 그의 아내의 뼈가루를 든 내가 나란히 걸었다. 식장에서 운구차까지 짧은 길이었지만 하마의 뒤를 지키며 걸었다. 화장터에서 하마는 말했다. 삶을 구석구석 살고 싶어. 이렇게도 덧붙였다. 대충 살지 않고 창틀까지 닦듯이 살고 싶어. 허전하고 쓸쓸한 날에 그렇게 다짐하는 하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죽음 곁에서 다져지는 생의 의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와 함께 구석구석 사는 벗이 되고 싶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